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우리 약속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도 하고 네. 마무리를 어제 했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하루 만에 약간 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아쉽기도 하죠. 오늘은 특히나 이 머스크의 발언에 그동안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던 방산주들이 급락하는 모습,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드론으로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자는 네. 발언이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들은 급부상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시장 보면은 마치 벌써 취임을 했습니다. 1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취임하기도 전에 트럼프 관련된 인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막 미치고 있어요. 네. 우리의 가슴도 계속 내려놓게 되는데 이게 참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당시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 남북 경협주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1년 내내 여기저기 그렇죠. 찾아다녔죠. 그래서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그런 테마가 될 건지 미리 한번 예측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2차전지주들은 환호하기도 했고 장 초반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는데 이게 지금 뒤로 갈수록 힘이 좀 그렇죠. 빠지면서 주요 종목들 하락으로 돌리는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다진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여러 종목들 고민해 보시죠. 네, 어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상담 보내주신 종목들 보니까 평단가가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지 그 부디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도 저희에게 많은 종목들 진단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많은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김님 오셨군요. 지금은 창행, 윤행, 매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희도 매직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지수가 다 따라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주미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재코 오늘 머리가 계속 내려오나 봐요. 네, 자꾸 밀트로 흘려내리네요. 그래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보여가지고. 자, 가블레님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어제 회복한 만큼 고스란히 반답이다 하셨는데 약간 줬다 뺏는 느낌이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또 올라가면 다시 또 천천히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죠. 네, 주미김님도 들어오셨고 GS킴님도 들어오셨고 그러민님도 들어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서당깨님께서는 랭킹쇼 인버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오늘은 이재필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라고 미리 저희가 아니라 지금 시청자의 네. 출연진을 밝히는 아주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란표님 매직 이거 노래가 갑자기 왜 제 입에서만 나오나요? 제법 하는군요. 어머. 그래요. 이런 것만 유난히 요즘에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종류 비슷한 종류 아니에요. 같은데. 자, 그리고 폭풍 주포님. 그렇죠.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거예요. 알고고님 두 분 겁나 반갑습니다. 고고님 왜 그러세요? 오늘 좀 마음이 좀 심란한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위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셨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뭐 자랑할 일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맞아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또 자랑한다고 누가 막 화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 스타일 서로 아니죠. 같이 격려하고 맞아. 이렇게 플러스 작용을 네. 해야죠. 서로 이제 깎아먹는 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 왜요? 폭풍주포님 오늘 상한가 먹었어요? 어떤 종목? 뭐죠? 오늘 상한가 종목을 제가 거의 본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요? 이따 좀 알려주시길 네. 바라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창행 유행이 기다렸어요. 그래요. 너무 춥죠? 기온 자체보다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와,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네. 머리 스타일이 그냥 사자머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짧은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여기저기서 그냥 3D 입체 서라운드로 몰아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여름 그리워지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립다고 할 줄 알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게 훨씬 낫습니다. 360도도 아니잖아요. 땀 흘리는 거는 전체 면적에서 다 흘리니까 너무 괴롭죠. 전 벌써부터 괴롭습니다. 앞으로 추워서. 12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그리고 코코양님 오셨고요. 바숑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폭풍주크님께서 3빌리언 현재 수익률 70%라고. 우와, 3빌리언 이거 진짜 내려갈 줄 모르고 계속 네. 올라가기만 하던데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포스홀딩스님 뿅 에이. 나타나 주셨고요. 자, 그러면 슬슬 이쯤에서 오늘 레키전 주제도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주제는 케이크입니다.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제 거?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고요. 식은 죽 먹기 뭐 이런 케이크의 느낌도 아니고요. 영어 정말 고수다. 아니 정말 좀 케이크 하면은 어떨 때 좀 케이크 땡기세요? 저는 카페 갔을 때.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아, 그래요? 제가 네. 창호 앵커 아시겠지만 단 거 맨날 먹고 있잖아요. 와, 진짜 이빨이 나만 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아니, 뭔가 항상 보면 네. 주변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하면 옆에서 뭔가 까먹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 뭔가 계속 먹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케이크는 잘 안 먹거든요. 네. 이 뭔가 단 게 너무 압축되어 있다라고 할 때 케이크는 좀 그냥 너무 뭔가 이 썩는 느낌이고 안 좋아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맨날 군것질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케이크가 땡깁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줬다 뺏긴 느낌이라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케이크 뽑아봤다라고 아, 달달하게?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늘은 국제 케이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랭키쇼 씨가 통해서 별의별 날을 다 보게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케이크로 뽑아봤는데요.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네. 네, 주제는 심플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왜? 누가 당근 케이크 올려놨어요, 저기. 근데 누굽니까?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윤재 거요? 1위부터 5위까지 어? 실제 조사 결과예요. 당근 케이크를 주로 드십니까? 전 당근 케이크 싫어해요. 다행입니다. 굳이 단 거 먹으러 갔는데 왜 제가 당근을 먹습니까? 올바른 사람이군요.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근 케이크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 초코 케이크. 네, 저는 당근 케이크를 상상을 잘 안 해봤고, 그렇죠. 초코 케이크 아니면 생크림 케이크 맞아요. 정도 그런 거 먹어야죠. 그런데, 잠깐만요. 당근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저. 드셔보셨어요? 아.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게 당근 맛나는 게 살짝 맞아, 들어가 맞아, 있는 맞아. 정도. 그 정도는 네. 괜찮아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당근 케이크 그냥 이름 자체가 뭔가 썩 마음에 안 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저희 근데 아스날 최고님께서는 네. 생강 케이크가 있나요? 생강 케이크요? 아스날 최고님, 오늘 제법 실망하게 되는데요? 생강 케이크를 드신다고요? 생강 케이크는 아무리 당근처럼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 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깊은 받아들일 고민이 필요해 수가 보입니다. 없습니다. 네. 이거 좀 어려워 보여요. 자, 그리고 포스콜딩스님. 앵커님, 전설을 간다 한 번 더 불러주셔야 할 때 골이 깊어집니다. 이거 오전에 잘 가주다가 이렇게 네. 후반에 빼니까 힘이 더 빠지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냥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최근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후장에, 에이, 뭐, 그럼 그렇지 또 오후장에 밀리냐 하고 다 같이 실망할 때쯤 되면 다음날에 감각이 올라가던데요. 맞아요. 요즘에 그런 기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최근에 좀 그런 분위기 막 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좀 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좀 모호하긴 한데 네. 이게 하루하루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떨어진다고 해서 쉽게 좀 매도하시거나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코코야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기에는 없어도 고구마 케이크 제일 맛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고구마 케이크 맛있죠. 저 진짜 좋아합니다. 고구마 케이크.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잘못해서 하게 되면 그게 조금 곤란해지는 게 있는 거죠. 저 진짜로 되게 리얼하게 네. 들리네요. 혹시 초딩 입맛인가요? 저 초딩 입맛이죠. 초딩 친구들이 이렇게 요런 거 하면은 제일 좋아하잖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 들어가 네. 볼게요. 첫 번째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도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신청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네. 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사이즈업님의 종목인데 이거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던데요. 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두산 테스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매수 가격이 매수가가 높군요. 37,000원. 다행히 비중은 많지는 네. 않습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오늘 보면 보세요. 7%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인데요. 사실 그동안 정말 주구장창 내려오기만 해서 이거 아마 손도 못 쓰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히 보여지죠. 그러면 이때가 옳다커니 비중 추가하는 타이밍일까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반등이 오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테스나입니다. 22,000원대 바닥 찍고 나서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이쯤이면 어떤 대응 방법이 가능할지 알려주시죠. 네. 자, 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좀 혼조권이죠. 근데 이 두산 테스나가 유독 강합니다. 강한 이유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 종목만 강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좀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보다 영업이익 부분은 좀 줄어드는 걸로 예상치가 나와요. 작년보다. 자, 뭐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될 정도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황 전체가 이렇게 다 좀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서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반도체 쪽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조금 당분간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이 뭐 실적도 형편없고 막 그런 종목이다라면 정리를 하셔야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면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 한 580억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시가총액이 한 4,6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돌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 보시게 되면 기관들은 계속해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2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장중에 조금 뚫었다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 위에는 또 62평선이 버티고 있고요. 62평선은 한 29,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이만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는 또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29,000원대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것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어떤 좋은 뭐 재료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진 않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버텨보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좀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좀 하시다 보면 뭐 한 내년 정도 뭐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이 반도체도 내년 정도에는 한번 또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에 올라가면 저항선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9,000원에서 30,000원 사이는 또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35,000원대 정도의 또 저항선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이거를 손해 안 보고 정리를 하시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렇게 요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차분하게 조금 한 내년 정도 1년 정도 더 두고 본다라는 생각하시고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고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라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네. 고생 참 많이 하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유 거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수익 좀 충분히 거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갔다 오는 동안에 네. 제가 앞서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 수익권인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런 느낌의 분위기였다면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보니까 좀 손해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오늘 방산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 그동안 시장이 흔들려도 네. 정말 굳건하게 버텨줬던 높은 주가 맞아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 내려올 때 너무 빨리 내려와서 좀 겁이 납니다. 사실 높은 주가가 뭐 저에게 악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주가가 높은 구간이 있으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종목들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너무 굵직한 종목들이 많죠.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큰 제약바예요. 그리고 뭐 오늘 방산주들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종목들도 결국 작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휴. 네, 도람뷰님, 통통님, 센스쟁이, 첼리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화학 섬유 관련해서도 좀 연결성이 있고 또 네. 종합상사 관련해서도 연결성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0.25% 살짝 현재까지도 플러스권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구간에 20만 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크게 밀린 종목이 엊그제인가요? 지금 네.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화학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아휴, 지금 진짜 며칠째냐면요. 네. 4, 5일째 쭉 내리다가 오늘 살짝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좀 답답하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 네. 지금 창호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단가 장명희 님이 21만 9천 원 보내주셨고요. 10%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손절하실 생각 없으실 거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최근에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엊그저께 보면 한 2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급락한 이유가 효성화학 쪽에 있는 특수가스 사업부, 뭐, 요런 쪽을 효성 TNC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요. 자, 이거 뭐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든 이 효성그룹 차원에서는 효성화학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자, 요거 효성화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효성화학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정말로 심각하죠. 자, 뭐 작년에도 1,8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고 올해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3,000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자, 보시면 여기 또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벌써 한 1,000억 이상 3분기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을 전에 옛날에 한번 이 종목 진단하면서 말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 이거 보면 진짜 아찔한 그런 부채 비율이죠. 보시게 되면 여기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여기죠. 9,700%예요. 9,700%. 이거 그냥 냅두면 회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부를 좀 떼갖고 다른 계열사에다 매각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보려는 그런 뭐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급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 줘야 돼요. 자, 괜히 잘못해서 이게 또 진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회사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근데 안 한다라는 얘기,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우린 그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는
좋은 것도 많은데 불확실성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굳이 뭐 안고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크게 음선을 맞았는데 여기서 거래량도 팡 터졌어요. 자, 근데 이걸 매도한 주체가 여기서 이걸 만든 주체가 기관도 매도를 했죠.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뭐 어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노려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그거는 꼭 기억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만 원대, 21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20만 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어제 좀 저점 찍었던 가격 있죠. 그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분차트로 보셔도 여기서 어제 오후에 뭐 2시 좀 넘어서 20만 원을 찍었네요. 자, 만약에 이 가격을 20만 원이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이거 그 다음에는 어디서 좀 지지를 받을지 그거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20만 원이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엔 차트에서 보이는 거는 저 밑에 있어요. 지지선이 저 밑에 있으니까 일단 이 회사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괜찮은 회사예요. 지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롯데그룹 쪽도 뭐 계열사들은 괜찮은 계열사들 많은데 도매금으로 이렇게 안 좋게 취급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효성 TNC도 마찬가지. 이 기업 하나만 딱 떼놓고 본다라면 뭐 영업이익 올해도 한 3천억 정도 날 것 같고 시가총액 8,800억 수준이면 비싼 주가도 아니고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그룹 차원에서 그런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쉽게 접근하셔서는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도 좀 그렇게 멀게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 쉽게 뭐 회복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해명 재료나 우리는 안 한다라는 그런 거를 딱 보여주면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시간을 좀 끌면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20만 원이란 가격이요. 이 가격 꼭 지켜줘야 됩니다. 20만 원이란 가격 꼭 지켜줘야 되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20만 원이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 살펴봤습니다. 효성 그룹주에서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상담 내용까지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그룹주들 몇 년 전에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좀 고생을 또 하고 있네요. 붕어빵님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까 폭풍주포님처럼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꼭 따뜻하게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강선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로는 눈 내린다고 합니다. 와, 눈이 이렇게 빨리 옵니까? 저 첫눈 오는 날 네. 뭐 하실 거예요? 첫눈 오는 날 술 마실 거예요? 과거의 그녀와 재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과연 그 장소에 가면 그녀가 나타날까요? 그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요. 오늘 첫눈이 온다면 저는 술을 한잔하고 그 장소로 달려가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창호 앵커가 혹시라도 눈이 빨개져 있으면 그래요. 제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강성님. 윤재행 서울 첫눈 내리면 창행하고 따뜻한 코코 한 잔 아니에요. 저는 첫눈이 내리면 달려간다니까요. 코코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울컥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네. 환기하는 겸해서 오늘 랭킹샷 주제 오후에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케이크를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란 앵커는 치즈케이크를 안 치즈케이크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신대요. 저는 치즈케이크를 한 입 정도. 전 짱 좋아하고요. 그래요. 짱 좋아합니다. 5위 바로 공개할게요. 네. 자, 띄워주시죠. 5위는요? 당근일 것 같은데, 당근. 오! 치즈가 별로 인기가 없네요, 나의 생각보다. 사랑 치즈케이크. 어머. 저는 충격인 게 지금 치즈가 당근보다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당근이 이겼어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이 트렌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네. 뭐 이게 설문조사 결과라니까 납득해야죠. 제가 이 시대 트렌드를 못 네.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좀 믿음직하지 않은 제가 좀 뽑았는데 자기가 가져와 놓고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이 고구마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기타에도 없어요. 그래요? 네. 일단 알겠어요. 4위 정도 보면은 신뢰감이 있는지 없는지 감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5위는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4위는 잠시 뒤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쏠렸을까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네커와 함께 하시죠. 네, 우리 채팅창에서 주미김님께서도 윤지행과 마찬가지로 치즈케이크 팝니다. 그래서 치즈케이크가 어쩜 이러냐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오늘장 화요일장 하락인데 울고 계시는 분들 없으시죠? 일단 금요일장 이후에 지지난주였죠. 지수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좀 쭉 가고 있어요. 월요일장에는 상승을 했고 오늘은 하락을 하면서 쉬어가는데요. 어떤 종목들로 시장이 또 꾸며지고 있는지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0.17%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58,000원의 주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향 메모리칩 공급이 빨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죠. 이틀 연속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 23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칩 납품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삼성전자 퀄테스크 통과를 시키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된 뉴스가 없습니다만 기대감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뉴스가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에코프로가 오늘장까지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2% 현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7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장중에 10% 가까이까지 치솟으면서 86,700원 선까지 가리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반발하는 주 단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연방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겠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의 전기차 시장 가운데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배터리주가 힘을 더 얻고 있고요. 노스볼트의 파산 소식도 역시 간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동의 주가는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추가 상승을 좀 노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이때 종가를 좀 보시면 11,700원에 마감이 됐죠. 지금 이 선보다는 약간 내려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선을 좀 돌파 안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탄력은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농기계 관련주들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동은 또 다른 새로운 소식도 한 가지 있는데요. 업계 최초로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농기계 커넥티드 서비스 카이오티 커넥트 앱을 오픈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AI 비서를 둘 수가 있는 건데요. 채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더라고요. 부품 필요한 것들 주문도 넣을 수 있겠고요.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데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닛의 주가가 소폭의 상승 0.44%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머스크 트레이딩, 일론 머스크가 의료 AI 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루닛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3빌리언입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소마젠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미국 희귀병 의료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죠. 세계 1위 규모의 큰 시장을 잡아서 5년 내에 매출 1,000억 원, 연간 유전자 검사 건수 10만 건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희소질환, 희소병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소마젠과 함께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미국 쪽의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연일 반영됐는데 오늘장은 또 상한가로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연일 계속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도 주가 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의료 AI, 또 희귀병 진단 관련 시스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S 단석은 들려서 10% 가까이까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지속가능 항공유에 대한 원료를 생산하는 플랜트 준공 소식 있었는데 주가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13%까지 하락세를 띱니다. 전 거래일에 지켰었던 60일 이평선은 오늘 바로 이탈하면서 121선 부근까지 밀려내려서고 거래 대금도 식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가능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 감축을 언급하자 투자 심리 방산주 쪽에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F-35 전투기 성능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X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드론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관련한 종목군들 우리 장에서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소폭의 하락, 약보합 기록하면서 17만 원 선 지탱을 하고 있죠. 17만 6,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츠의 주가는 오늘장에 17%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스마트 제어형 EV 완속 충전기 개발이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력 전송 솔루션 기업으로 신규 상장이 됐던 위츠, 정말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한파를 겪었는데 이 종목은 첫날부터 강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스마트 제어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 개발 막바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내년 1분기부터 제품 인증을 마친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주가 긍정적으로 급등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TYM도 역시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가 탄력이 둔화됩니다. 장중에 14%까지 올랐었습니다만 10% 정도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4% 상승 남아있고요. 5,1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농기계 관련주 TYM과 또 대동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농기계를 공급했다는 뉴스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 10% 하락이죠. 61선 역시 강하게 이탈하면서 수급선 놓치고 있고요. 121선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주가는 4%, 이 종목은 추세를 유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횡보하고 있는 조선주고요. 에이럭스가 오늘장 27%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드론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의 영향으로 이렇게 드론 관련주 오늘장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럭스 최근 대표 인터뷰에서는 북미 드론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표가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드론 사업의 실적이 30억 원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5년 뒤에는 140억 원 이상으로 5배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 안전, 안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우리 드론 기업들에서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면서 미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에이럭스고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오늘장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리튬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검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21선 이탈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 후반, 4.7%, 5% 가까이까지 하락하면서 21,000원대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4.8%까지의 오름세, 탄력은 다 둔화했고요. 한미 글로벌 주가는 이 시각 현재 0.86% 오름세입니다.
한미글로벌 이렇게 최근에 뛰어올랐다가 오늘 추가 상승 시도를 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링크제네시스 보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기업 뉴럴링크가 뇌 이식 칩으로 로봇팔을 제어하는 기술에 미국 내 임상시험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럴링크가 현지 시간 25일에 인간에게 이식된 이 미국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칩에 로봇 팔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그 시험 예비 연구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 BCI 기술이 상용화가 될 경우에 링크 제니시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링크 제니시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처리 장치 MPU 관련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럴링크의 BCI 기술과 잠재적으로 연관성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에 나오고 있네요.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시청자분께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알테오젠 언제 매수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는데 질문 이렇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 하단 아직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선에서 30만 원 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요새 정말 화제 중심에 놓여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입니다. 이 거대한 종목이 올해 내내 무지막지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이 종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게다가 급락 나왔다,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가 정말 정신을 쏙 빼놓는 흐름을 만들어내죠. 오늘 보시죠. 어제 그렇게 급반등을 시켜놓고 이제 괜찮나? 안심해도 되나 싶다가 하루 만에 또 10%를 내리게 됩니다. 29만 5,500원, 30만 원 이탈 나왔다가 30만 원으로 회복해줬다가 또 이탈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떡합니까? 예, 지난주부터 이 알테오젠을 보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얘기가 생각나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게 딱 생각납니다. 이거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날부터도 그랬었죠. 마이너스 20% 갔다가 뭐 장중에 플러스 냈다가 다시 조금 밀려 끝났다가 다음날 또 밀렸다가 또 들어올렸다가 또 밀렸다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주면서 출렁출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자리 자체는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쭉 거래됐던 그런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작용해서 이때 저점을 찍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거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뭐 지지받을 자리, 그 자리 근처 정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응하실 때는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그냥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신에 여기 저점 있는 자리, 지난주 목요일에 찍었던 저점이요. 그 자리가 27만 9천 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래로 깨고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조금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찔러볼 수는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7만 9천 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찔러볼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내가 그런 것도 못하면서 잘못해서 급등락하는 종목을 들어갔다가는 진짜로 나중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 근처는 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다만 그 지지받을 자리 근처는 되지만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전저점 이탈을 할 때 리스크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얼마나 보냐 보다도 알테오젠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저 HTS에서 지금 오후장에는 뭐가 오르나 한참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었더니 네. 제가 누구를 닮았다, 안 닮았다, 절대 안 닮았다 파 분들이 네. 좀 채팅창 테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좀 많이 흥분한 모양이에요. 아니, 목소리가 많이 씩씩해졌어요. 제가 닮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저한테 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뭐 우는 똑바로 거예요, 해요. 우는 거. 그래요. 제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눈물을 또르르르 흘릴 네.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다들 이 윤재코에게 이렇게 관심을 둔다는 게 얼마나 또 이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는 광경입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오는글로리님, 예전에 무지개 케이크 맛있었는데. 무지개 케이크요? 그런 게 있어요? 무지개 케이크? 무지개 케이크 네. 색깔만 무지개인 건가요? 저희 지금 그게 뭐지 싶은데 옆에서 미란 앵커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짓을 애타게 하고 있거든요. 무지개 케이크? 네, 알겠습니다. 무지개 케이크. 자, 그럼 여러 개 무지개 떡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음식 얘기는 해도 뭐 끝이 없을 것 같긴 네. 하고요. 자, 종목을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빵빠레님의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좀 볼게요. 매수 가격이요. 27,800원입니다. 비중은 20%. 이 정도 매수가면요. 바로 최근에 매수하신 겁니다. 주가 진짜 많이 내려왔죠. 현대건설 정말 이 고점이 나왔던 게 지난번에 2021년, 3년 전입니다. 그때 고점이 6만 원 넘어서였고요. 그 뒤로는 그냥 계속 내려온 겁니다. 정말 힘들죠? 코로나 때 그 저점 부근까지 슬슬 다가서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올라갈 희망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 가운데서도 사실 잘 다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꽤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여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밀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석대로라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뭐 27,8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저 최근에 들어갔으면 어제나 오늘 뭐 들어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아니면 오늘이겠네요. 들어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깨는 날이었잖아요. 이 전저점을 여기 이탈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특히 뭐 오늘 들어갔다라면 이거 깬 거를 보고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니까 들어갈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겁니다. 자, 뭐 어제는 이게 아마 뭐 블록딜이 있었던가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분차트를 보면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되게 많이 됐죠. 자, 이 물량이 어딘가 뭐 블록딜이 나오든가 뭐 기관에서 외국인들한테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자, 뭐 그 물량들도 아무래도 블록딜이라면 그 물량도 조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너무 빨리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저 주봉으로 조금 보시면요. 조금 더 키워놓고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도 주봉상에서 이탈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28,000원대 정도 2020년 9월 달이네요. 그 전에 지지선은 다 이탈했어요. 다 이탈하고 이 자리도 깬 자리에서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그때 들어가는 건데,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라는 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게 자리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옆으로 뭐 기는 모습이 나오든가 아래 위로 좀 왔다 갔다 하든가 그러면서 최소한 22평선이라도 상향 돌파를 해놓고 22평선이 이 지금 아래로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좀 위쪽으로 반전되는 모습, 최소한 그런 모습은 나와야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매수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27,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거는 일단 뭐 오늘 종가까지 조금 보시고요. 오후장까지 조금 보시고 아랫꼬리 달고 좀 올라오면 좀 보유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후장 동시효과 때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다라면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중에는 조금 더 보시고요. 만약에 뭐 아랫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오면 좀 들고 가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종가에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와, 정말 건설주 가운데서도 반등이 꽤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계속 내려왔죠. 마음고생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매수하셨죠. 아무쪼록 이 현대건설에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48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이미총님, 흑질백자님, 애미야. 국이 짜다. 국이 짜다. 이러면 저 같은 며느리는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대기업에서 되게 연구 잘해서 만든 거예요. 물 타서 드시면 돼요.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아주 재밌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모닝글로리님, 윤재인같이 밝고 귀여운 며느리 보고 싶네요. 울라들 중3. 괜찮으시겠어요? 글로리님, 중3 아드님이 길을 못 펴요, 그러면. 밥도 못 먹고 다닙니다. 안 됩니다. 밥을 안 해주기는커녕 있던 밥도 뺏을 거예요, 우리 윤재커가. 괜찮으시겠어요? 자꾸 군것질만 하고 말이에요. 안 됩니다. 중3 아드님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요. 요새는 바깥에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저도 요리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없죠. 자, 수기님, 극한 며느리, 그래요. 자, 이쯤에서 오늘 렉키쇼 주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거의 이치인 것 같은데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케이크 얘기입니다. 5위가 충격의 치즈케이크였죠. 당근 케이크가 설마 상위권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근이 한 4위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어떤 케이크인가요? 4위는 당근 그래요. 이제 약간 좀 안심이 됩니다. 당근 케이크가 상위권으로 올라갔을까봐 약간 좀 놀랄 뻔했거든요. 오케이. 이 당근 정도면 케이크. 뭐 괜찮죠. 네, 7.4% 투표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 남은 게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남았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는 초코 케이크가 1위. 저도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저 진짜 케이크 잘 안 먹는데 케이크를 아예 제가 먹으려고 사는 일이 없어요. 딱 언제만 먹냐면 카페 혼자 가서 있을 때 어쩌다 뭐 조각 케이크. 무조건 초코입니다. 생크림도 질려서 잘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진행자 선호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네요. 자, 잠깐만요. 미미청님께서 윤쟁 하이킥 박혜미 느낌이라고. 어머님, 호박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 거기까지 할게요. 이러다가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애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애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남겨주시죠.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별로 안 오죠. 신규 매수 문의 가능합니다. 네. 이거 매수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종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께 한번 물어보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할까요? 첫 번째 종목 가볼 텐데 네. 이 종목 너무 많이 내린 종목이라서 그래요. 그라미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고요. 네. 29,400원 그래도 평단가 좀 저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5% 들고 계시고요. 비중도 안 많고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그럼 최근에 네. 노리신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딱 종목명만 듣고 이거 어떡하지 고점일까 봐. 싶었는데 네, 매수가가 그래도 최근에
시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저때 들어가시진 않았겠죠? 고점 보고 못 파신 건 아니겠죠? 43,000원 찍고 내려온 거면 사실은 진짜 속상하거든요. 일단은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건지. 근데 이 정도면은 네.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싶긴 한데 말이죠.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거의 30% 가까이 밀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에서 이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는 진입을 하신 건 아니겠죠. 아마 이제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요 구간에 진입하셨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좋은 분위기를 타면서 급등 나왔었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저가를 계속해서 깨고 있었던 구간이라 지금 시장은 뭐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관심도가 끌어올려져야 결론적으로 주가 또한 우리가 상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좀 빼버리고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접근을 생각해야 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도 힘든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26,500원 구간, 요 구간을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 2만 원, 한 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바닥을 좀 짚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크게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큰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찌라시 돌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좀 뱉어내는 그림들. 물론 이제 알테오젠은 어떤 뭐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상증자 찌라시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 뭐 3자 배정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나쁜 이슈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물량이 워낙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좋았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즉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큰형들이 일제히 다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이 제약 바이오는 접근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슈 있고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해준 종목에 국한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추세 계속 깨버리고 있고 바닥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ADC 이중 항체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발 중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내년 3반기에 또 이제 임상 1상이 진행 중인 이제 또 뭐 추가적인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결과가 나와 주어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바닥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투자만 조금 진행을 하면 그래도 ABL 바이오는 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조금 일찍 들어가셨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깨져가고 있고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요거를 좀 너무 빠르게 들어가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 26,500원 구간, 그리고 조금 더 혹시나 이 구간에 이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탈을 하게 되면 약간 23,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하게 횡보를 그려주면서 물량이 들어오는 구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상승의 출발점은 일전에 물량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를 같이 타주면서 ABL 바이오도 같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지금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지금 같은 궤도에 속하는 쪽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ABL 바이오도 지금은 차분하게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좀 횡보를 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고개를 돌려주는 시점이 나올 때 그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얼마든지 차트의 흐름을 돌려서 상방으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졸파고 TV님과 함께 양파님. 카카오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두 분 다요? 양파님은 카카오 네. 83,000원이고요. 졸파고님은 10층이에요. 이거 지금 3층에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리고 그라미님. 추후에는 보류해야겠네요. 진단 감사드립니다. 말씀 남겨주셨고요. 프레젠트님, 어머님 거기서 손절하셔야죠. 계속 계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잠깐만요. 왜요? 역시 범상치 않은 인사말. 저 지금 속을 뻔했어요. 안장군님 인사가 너무 평범하다 싶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평범하지 않네요. 왜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 줄 알았거든요. 안녕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안녕합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역시 안장군님, 와, 대뜸 오자마자 답변을 미리 해주시는 거죠.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안녕을 먼저 표한다.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나는 그러니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경제 여신님이 저를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경제 와. 여신 혹시? 여기가 불렀는데? 왜 지금 정체성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큰일 날 방송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요. 네. 규숙님 시너지 이노베이션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진희루님께서는 UDM텍 낯선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싸넬 구띠님의 종목입니다. 요즘에 자주 거론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핑거 가보겠습니다. 핑거 매수 가격이 1,200원이고요. 1,200원이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입니다. 어제 들어가셨습니다. 어제 용기 있게 들어갔어요. 오늘 익절할지 조금 더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단타로 들어온 거라 오늘 수익 정도로도 만족하긴 해요. 자, 핑거. 요즘에 이거 STO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그렇죠.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주가 보시면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윗꼬리도 굉장히 많이 달리는 종목입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으로 승부 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핑거입니다. 요즘에 움직임이 참 급등락이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어제 들어가셨대요. 계속 보유할까요? 핑거는 슬슬 정리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핑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좀 테마를 타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쪽, 그 다음에 우리 또 국내에서 지금 이제 STO 증권에 관한 또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핑거 또한 이제 관심을 받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늘 들어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들어간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늘 윗꼬리를 그리는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의 매물이 워낙에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하는 것에 살짝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테마를 노리시고서 단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건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한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매물 구간에서 딱 물량을 털어내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살짝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수익 구간은 어느 정도는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권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는 참 요즘에 자주 거론이 되면서 급등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쯤이면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정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매도 관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상현님께서는 핑거는 윗꼬리 주의, 항상 장중에 따라가면 손실이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흑질 백장님 손가락 무슨 말씀이시죠? 핑거. 아픈 손가락? 핑거가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라고. 네. 자, 레오 데디님. 해가 났다가 네. 우박이 오고 비도 오고 오늘 주식장 같네요. 와, 우박이 어디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대문 쪽에 우박 네. 내린대요. 와, 우박 내리는 걸 실제로 볼 일이 참 네. 별로 없는데. 와, 정말
이 날씨도 요지경입니다. 좀 제대로 좀 안정적인 날씨, 안정적인 주식 시장이 맞아요.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오늘 랭킹 좀 공개하고 할 거 좀 하고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케이크의 날입니다. 어떤 케이크의 날이냐고요? 국제 케이크의 날이냐. 케이크 주제에 무슨 국제가 붙은 날이 있을까요? 정말 네, 죄송합니다.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신뢰가 되는 말씀을 파티셰 분들한테 아주 아니, 맞아요. 아니 국제 케이크의 날이면 뭔가 네. 너무 거창해 보여서 나 이런 날이 있긴 한 건가 실제 있긴 있대요. 자, 그래서 케이크로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입니다. 3위 알아볼까요?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네, 그래요. 이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예. 아이스크림 케이크 9%고요. 남아있는 건 생크림과 초코죠? 제발 초코가 1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생크림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더 많으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까지 공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종목 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이제는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이 어떻게도 바뀌었는지 조금 전에 창호 앵커가 살펴볼 때는 저희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2시 구간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더욱더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위는 위츠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종목이었죠. 알테오젠까지 그리고 노브랜드가 지금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노브랜드 가끔씩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검색이 되곤 하는데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점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이슈 나왔었던 의류 관련 기업입니다. 루닛이 주가 1%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죠. 그리고 들이려서 3빌리언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 3빌리언 글로벌 유전체 기업 소마진과의 협력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갈수록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다음은 아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들 지금 아톤 같은 경우도 1시 구간에는 없었던 종목인데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톤은 CBDC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뮤직하우 쪽의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뮤직하우 쪽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한 차례 부각이 됐습니다. 11월 초였군요. 11월 초에 미국의 힙합 가수이자 사업가 제이지가 뮤직하우의 2대 주주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이거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때 움직였었던 아톤 주가 오늘장에 또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6.5% 올라가고 있고요. 셀바스 AI 6.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 AI 관련주. 머스크가 이미 상당히 정확하다, 점차 개선될 수 있다라면서 의료 AI에 대한 서비스 홍보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현지 시간 20일에 X에서 의료 엑스레이, 또 CT, MRI 등 이미지를 AI 챗봇 그록에 올려서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 받아봐라 라면서 자사의 AI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를 추천했습니다. 이 그록이라는 것이 머스크가 창업한 AI 스타트업 XAI가 제공하고 있는 AI 챗봇인데요. 이 AI 챗봇 정말 요즘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사주도 보고 꿈풀이도 보고 네, 이 AI에서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꿈 해몽도 가능하고요. 사주까지 봐줍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료 관련한 이런 정보들도 취합해서 정보에 대한 진단까지 해준다니까요. 앞으로 참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요즘 써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1승입니다. 1승은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4,790원 선 기록하면서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오름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LNG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천연가스 가격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비스가 바닥권에서 8% 상승하고 있는 신규 상장 관련주고요. 이렇게 검색된 종목들 보시면 신규 상장 관련주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13%, 10% 넘게까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동,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농업 AI 이런 것들로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 9%까지 상승을 기록합니다. 에이럭스가 26% 드론 관련주죠. 하나오션은 조선주 들이어서 3% 후반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루미르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이틀 연속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주항공 하면 또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핑거입니다. 2.9%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STO 관련주,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 시각에 1% 플러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음봉이 길어지는데요. 5%가량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DS 단석 오늘 장 9%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시 구간에 있었던 종목 중에 좀 빠진 종목이 방산 관련주 RF 시스템즈. 오늘 방산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 이 종목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 YJ 링크 같은 최근 미국의 중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된 이슈, 또 테슬라 장비 밸류체인인 기업 이렇게 또 올라와 있었고요. 코콤도 올라왔습니다. 드론 관련주죠. 자, 그렇다면 질문 어떤 거 드릴까요? 대형주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에코프로, 삼성전자 이 가운데서 진정한 바닥 탈출형은 어떤 차트일까요? 네, 이번에는 종목들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들어가 있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안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거의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바닥 탈출형은 어떤 종목이 가장 유력한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닥 탈출형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유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네이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대장주들 혹은 이제 큰형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이슈들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임원진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말간에 나왔었던 추가적인 이제 또 엔비디아발 공급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식 있죠. 자사주 매입 소식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공급도 지금 젠슨항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공급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눈으로 결국에는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칩스법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강한 이슈가 나와줄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더불어서 시장 또한 바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슬슬 매물 구간이 좀 부딪힐 만한, 저항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안정적인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반등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반등 이상의 무언가가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점, 무언가 불확실성, 칩스법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엔비디아발 수주권들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바닥을 탈피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오히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차전지 모두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나온 이슈, 에코프로의 경쟁사가 파산했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가 보조금 폐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조금 계속해서 이제 또 지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또 꼽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액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IRA에 대해서 악재만 있었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는 지원할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이 이상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구간 못 들어갔었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매물 구간에 계속해서 막혀 있는 구간이고 오늘도 지금 윗꼬리를 그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무언가 지속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결국에는 바닥 잡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윗꼬리 그리면서 매물 구간 부딪힐 확률이 높구나. 그리고 그대로 지금 오늘 그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윗꼬리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또 박스권 다시 한번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해서 그려왔었던 박스권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박스권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다 오늘 윗꼬리를 그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바닥 탈피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여전히 바닥 박스권에 위치해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림이 다르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바닥 박스권을 탈피를 해주면서 주가를 바닥 잡고서 좀 끌어올려준다. 추세가 좀 상승으로 간다라는 그런 그림들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네이버가 왜 이렇게 잘 올라와 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죠. 올해 네이버의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류에 좀 맞는 사업들을 네이버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가장 대표적인 AI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그러면서 여러 또 이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에 따라 또 이제 여러 플랫폼들에 또 AI를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류에 맞게끔 사업을 준비해 왔었던 노력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 좀 가미가 되면서 주가 또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바닥을 탈피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칩스법 IRA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차트상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W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이버야 올라가자라고 코코야우님께서 반겨주고 계시고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앞에는 꽃길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아임리얼님의 이야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잘 살펴주셨으니까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네이버 역시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미카엘님, 영차, 네이버. 그리고 안장훈님, 리차 전지는 내 놈 자식이래요. 아까 전에 위에 보니까요. 네. 카드값 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리차 전지 안 올라가냐고. 더 보여줘라, 현대차용. 신용카드값 결제가 코앞이다. 그래요. 카드값 결제는 해야죠.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네, 이놈,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잘 클 수 있어요. 태율신당님, 오셨군요. 에고님, 찾아도 매도할 주식이 안 보여요. 흑흑 하셨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저도 궁금합니다. 네.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이고요. 진단 신청 진짜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오늘도 저 한 2개, 3개 본 것 맞아요. 같거든요.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평단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고요. 그래도 평단가가 괜찮습니다. 3만 원대에 들어가셨는데 10% 이제 진짜 바닥이겠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매매를 하고 새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법한 네. 게 금양이 진짜 저 내려간 거 보세요. 갈까? 말까? 바닥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19만 원 보이세요? 와, 정말 이 주주분들이 얼마나 요즘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꺾였을까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어이구 금양, 애구 어지간하면 금양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전망은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단가가 3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한번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입니다. 금양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는 조금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전문가님의 시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금양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금양을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보여줬었던 금양의 행위 자체가 주주들을 이미 배신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공정공시, 그러니까 정정공시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금양이 2024년 매출액이 4천억, 영업이익이 1,600억인데 정정을 해서 매출액이 60억, 영업이익이 13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지금 애초에 예상했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대폭 이 경영 예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1,500억이 넘게 줄어버리는 그런 이제 또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예고가 됐었던, 그러면서 이제 벌금 맞고 끝났죠. 예,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 사실 어떠한 기업이 영업이익이 1,6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정정해서 13억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저는 그러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수주권들을 꾸준하게 따내오는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에 따른 벤더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또 성과를 따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양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주와 또 이 회사의 운영진들 간에 임원들 간에 신뢰 관계가 또 어느 정도는 바탕이 되어야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미 금양 같은 경우에는 기업 측에서 주주들을 또 배신을 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믿고 있었던 주주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근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할 거면은 2차전지 중에 실적 다 잘 나오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또 수주권들 따내온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내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서 그냥 바닥 잡았겠지라고 해서 접근을 하실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매력도가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매력도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처럼 전문가님의 시선도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가질 만한 좀 이슈들은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왜 이 종목을 들어가셨는가 봤더니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수익을 줘서 애정으로 들어갔지만 나와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3만 원 평단가니까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종목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관심 네. 가졌던 종목인 것 같은 게 채팅창에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아임리얼님, 누가 집 나간 금양 보시면 너의 죄는 모두 용서할 테니 하루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전해주세요. 자, 그리고 흑질백장님. 흑질백장님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주, 금연, 금양이래요. 이 안장군님께서 삼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금양의 주가가 많이 흔들려서 이 주주분들이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유튜브 조영희님의 종목입니다. 솔트룩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4,870원이고요. 비중이 5%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솔트룩스를 사실 그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야 될 텐데 주가 상승이 굉장히 아주 든든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시장의 저점이었죠. 저때 이후로 주가를 2배 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솔트룩스 정말 아주 잘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요. 지금 위치가 웬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수익을 더 노려봐도 괜찮은 게 맞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트룩스입니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 이제 또 금양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제 얘기하다가 화딱지가 났는데 그래도 이제 AI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서 그래도 성장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 보게 되면 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실적이 조금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뭐 B2B 향으로 해서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이런 또 인식들, 인공지능 AI 솔루션을 또 이제 뭐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뭐 삼성, 뭐 LG, 뭐 그다음에 뭐 현대차 등등 해서 여러 기업들의 또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이 협력 관계, 수주권들을 또 뛰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머스크에 대한 규제도 이제 취소가 된 이상,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또 굉장히 이 개발에 좀 박차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쪽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꾸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섹터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뭐 팔란티어 같은 이런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같이 발현이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제가 있죠. 아직까지 빨간불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AI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때 개별주로서 트레이딩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약간은 정리를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시점에 도달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터운 구간을 뚫어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현재 단가가 분기점인 건데, 이 현재 단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AI 쪽에 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이 구간을 소화해주고 갈 수가 있겠죠. 워낙에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수급이.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고려하셔야 되는 분기점 구간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제 들어가셔서 이제 또 소폭 수익 중에 있으신데, 지금 어제 단가도 사실 최근에 저가 대비하면은 굉장히 높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철저하게 좀 단타로서만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슬슬 정리 고려하시면서 뭐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누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꺾이면 바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권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살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다가 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솔트룩스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김영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마토 투자클럽 김영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머리에 무슨 문제 있어요? 아, 머리에 비를 맞았더니 자꾸 이렇게 떨어지네요. 저는 아까부터 무슨 율동하는 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랭키쇼 주제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케이크입니다. 국제 케이크의 날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자, 케이크를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가장 한국인이 좋아하는 케이크, 초코냐, 생크림이냐. 초코냐. 그렇죠. 과연 1위가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바로 압도적이죠. 저 정도 차이 날 줄은 네. 몰랐는데요. 생크림이 44.7%입니다. 와, 그런데 역시 이걸 생각해보면 좀 그럴만도 한 게 뭐죠? 생크림에 과일 막 때려 넣잖아요. 굳이 뭐 때려 넣진 않거든. 딸기 때려 넣고 네. 망고 때려 넣고 이런 거 생각하면 생크림 케이크가 좋지 않아요? 생크림을 진짜 안 좋아하나 봐요. 아유. 때려 넣는 약간 그쪽이네요. 어휘가 다. 그냥 과일을 넣는다. 많이 넣는다. 네, 그래요. 듬뿍 넣는다. 이런 좀 예쁜 표현이 있죠. 그래요. 이 과격한 우리 진행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위 생크림 케이크로 네. 나왔고요. 2위는 초코 케이크였습니다. 초코 케이크가 사실 제일 맛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랭킹 주제 편파 방송을 좀 해봤고요.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리얼님, 윤쟁이 폭력석은 연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맞아요. 오해가 없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말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자, 주먹 날라오는 줄 알았잖아요. 참 잘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키쇼는 평화롭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주식시장이 힘들 때에는 달콤한 케이크 드시면서 스트레스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